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 연초 특히 한국 주식시장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였죠. 그 뒤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늘 판이 뒤집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합니다. 판이 뒤집힐 때를 우리가 늘 위기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판이 뒤집힌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그런데 첫 번째 올 연초 판이 뒤집혔을 때는 주식시장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이 뒤집히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모든 투자시장, 모든 경제 전반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훨씬 크겠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인데요. 서해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죠.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합니다. 특히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판이 뒤집힐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림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자, 밀물입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썰물입니다. 물이 쑥 빠져나갔죠. 물이 쑥 빠져나가고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 물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밀물 때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면 이 물고기들이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그대로 여기서 다 잡히겠죠. 서해안 지방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 썰물을 활용한 쉽게 고기 한몫 잡는 방법들 많습니다. 자본주의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도 변동성은 큽니다. 제가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서 앞으로 3년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3년만 잘 버티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3년을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3년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올해 이제 고작 6개월, 반년 지났습니다. 3년 전체를 보면 6개월 지났으니까 6분의 1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 6개월, 즉 6분의 5, 3년을 기준으로 하면 6분의 5의 이 시간 동안 많은 변동성, 즉 판 뒤집기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판, 자본주의 최고의 판 뒤집기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돈판입니다. 돈이 뒤집힌다. 돈판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그리고 어제 끝난 FOMC 금리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당장의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중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다 알고 있죠. 금리 인상을 FOMC 미국에서 2023년부터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는 이미 금리 인상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한국은행도 올 연말 11월 달, 이르면 10월 달 연말에 가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암시하고 있었죠. 자,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최고의 판, 돈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부터 주식, 부동산 오늘 전방위에 걸쳐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 요인을 발견할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달러 자산. 자, 달러 자산은 어떻게 할까? 자, 달러 자산은 우리가 달러 현찰 또는
달러 예금도 있을 수도 있고 달러 예금이나 현찰은 뭐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달러로 샀죠. 또 미국 ETF 또한 해외 채권, 해외 펀드 가운데에서도 환 해치하지 않은 환 언해치 환율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으로 보아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달러 자산 어떻게 될까? 우선 그렇다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을 한번 보아야겠죠. 자, 그림은 최근 1년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1년, 자, 지난해 6월 달에 1214원을 기록했습니다. 1달러. 자, 그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왜 쭉 빠졌습니까? 달러가 엄청 공급이 되었죠. 달러가 엄청 공급이 되었습니다. 달러 풍년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쑥 빠진 거죠. 자, 그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최저를 찍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1100원 아래 위 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개월 원달러 한 줄 한번 볼까요? 최근 3개월. 자, 최근 3개월 원달러 한 줄 보면 오른쪽에 꼬리 부분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몇 개월 전도 아닙니다. 딱 한 달 전 1138원으로 최근 3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도 테이퍼링이 전 세계 투자 시장을 걱정스럽게 했던 때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판 뒤집기 기술, 세계 최고의 돈, 바로 달러가 판 뒤집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한다면 환율. 자, 환율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겠죠. 형식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는 다른 통화, 즉 다른 외화와 교환 비율이 환율이죠.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본질은 그 국가의 통화 가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환율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서 무엇을 한번 보아야 할까요? 우선 한국 경제를 봐야겠죠. 한국 경제는 지금이 최고 피크입니다. 지금이 최고 피크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물론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이 최고 피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 최근에 계속 갱신했죠. 자, 이것은요. 수출 물량도 물량이지만 늘어났지만 제조 물가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B2B 쪽, 즉 생산자 쪽의 원료라든지 원자재 이런 물가들이 크게 급등했으니까 그것이 상품 가격에 반영된 효과가 있고 또 지난해 워낙 죽을 썼죠. 기저효과.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는 최저의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이 한국 경제의 피크다, 실질적인 피크다 말씀드리는 두 번째예요. 자, 수출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무역 수지 흑자는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수지는 뭐죠? 수출과 수입의 차이죠. 무역 수지 흑자가 최고면 좋겠는데 최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올해 들어서 2021년 5월까지 월 평균 27.3억 달러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근데 이것이 최저다. 얼만큼 최저냐?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3년 이후.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최근 무역 수지 추세적 감소. 자, 무역 수지를 왼쪽 그림에 보면 또 오른쪽 그림에 보면 벌써 무역 수지 감소가 즉 감소가 이렇게 흑자 감소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무역 수지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사실은 약달러가 또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약달러는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반대로 또 수입에는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약달러 현상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외화 유입은 떨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자,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최근 무역 수지 추세적 감소에도 약달러가 영향을 주었다. 어느 부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아무래도 수출 측면이 강하겠죠.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자, 하반기에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암시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되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개인을 통틀어서 보면 지금까지 특히 가계부채, 기업들의 부채가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 상승이 둔화된다. 그래서 달러 부분은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환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보았죠. 첫 번째, 형식적, 본질적 두 가지를 보았는데 본질적 영향부터 한번 볼까요? 본질적 요인, 환율 본질적 요인은 실물 경제 상승이 둔화합니다. 한국 경제, 하반기 금리 인상, 또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이 피크다. 경제가 지금이 피크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지금까지 성장 속도보다 둔화될 것이다. 성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금리 인상과 비용 증가 때문에 실물 경제 상승 둔화, 즉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은 반대로 지금까지 약달러가 강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출 증가세 둔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 물가 상승도 둔화하고 또 기저효과도 이제 끝났죠. 기저효과도 끝났다라고 본다면 달러가 오르는 이유, 무조건 오른다.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본질적 요인, 실물 경제 상승 둔화, 수출 증가세 둔화, 이것 등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둔화되는 조짐, 이것은 곧 약달러가 끝나고 강달러로 전환한다, 판재짓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행식적 요인 보겠습니다. 행식적 요인은 돈이죠, 돈. 물량입니다. 돈이 얼마나 공급되냐, 달러 또는 원화가.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자, 이것은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달러 회수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달러 강세,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 회수, 이것은 달러 강세, 형식적 요인. 또 두 번째는 원화만 보겠습니다. 원화만 보더라도 최근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공급되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유동성을 M2, L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L은 강의 유동성인데 이 강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자, 똑같은 원달러 시장에서 달러가 고정되어 있다면, 만약 달러가 고정되어 있고 원화가 계속 더 풍부해지고 있다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앞서 첫 번째 테이퍼링, 달러 해소하는 테이퍼링,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미 발표 등등으로 보면 신흥국 달러 해수까지만 물리면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원화 유동성 증가 추이인데 오른쪽 그림 보면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 그 다음에 L 광의 유동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본질적 그리고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달러는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달러는 경제 위기 국면, 경제 위기 요소가 있으면 달러는 더 강세로 전환하죠. 그래서 아직은 경제 위기는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기는 아직 알 수 없고, 또 설령 반영된다 하더라도 아직 이러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 하더라도 달러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뒤집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달러 자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찰 및 달러 예금, 미국 주식 또는 ETF, 또 그 다음에 해외 채권, 해외 펀드, 특히 은헤지 해외 펀드 이런 등등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달러 자산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 그리고 기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요, 당연히 달러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하락할 수 있겠죠. 이미 FOMC에서 2023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식시장 떨어졌습니다. 그죠? 어쨌든 비용이 증가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고 기업이 좋지 않다면 주식시장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면 주식형 자산에 돈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해당 주식에 원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락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위기다. 반대로 기회는 어떤 요인일까요? 자, 원달러 환율을 생각하면 달러 자산의 환차익이 기대할 수 있겠죠. 즉 미국 주식 가격은 떨어질지라도 오히려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 주식,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면 물론 환전은 하지 말아야겠죠. 환전하는 순간에 환차익 기대 끝나기 때문이죠. 또한 펀드,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환해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환해지는 해지와 은해지가 있죠. 은해지는 환 노출, 환율의 노출을 그대로 내가 내 펀드에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해지는 환율의 위험, 환변동의 위험을 내 펀드에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건데, 달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환은해치가 좋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단기적인 겁니다. 예컨대 연금 펀드라든지 이같이 장기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해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달러는 계속 오르는 자산이 아니고 관리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달러 측면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달러가 오르네 해서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 놓으면 좋겠다. 물론 그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환차익을 기대하는 특히 개인의 적극적인 환투자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같은 환투자는요, 기관들이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마진이 아주 작기 때문이죠. 두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기대 환차익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지금 1,100원인데 만약에 1,200원으로 오른다 해도 10% 남짓입니다. 그죠? 10% 남짓. 자, 1,200원대로 오른다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10% 정도라는 거죠. 또한 10%를 냉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비용 빼야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실제 적용 환율은 우리가 발표되는 환율이 아닙니다. 그죠? 환율도 도매 환율, 소매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기대 환차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환투자는 저는 위험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유. 경제위기 국면은 지금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더 크게 오르죠. 아직은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합니다. 또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자, 금리 인상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될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그것 때문에 달러가 판 뒤집기 하는 시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것을 저는 원래 두 번째, 앞으로 3년을 통틀어 말씀드려도 두 번째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회를, 판이 뒤집히는 이 기회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경기 상승은 아무래도 둔화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주식 투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특히 대기업 양호하죠. 최근 제조 원자재 쪽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기업 쪽은 그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의 어지간한 제품들은 하청, 우리가 밴드라고 이야기하죠. 하청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넘기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원자재 폭등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다 커버합니다. 대기업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경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대기업이 끌고 갑니다. 주도합니다. 갈수록 대기업 지배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기업이 주도하는 세상,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경기 상승 둔화로 주식에 당장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경제 위기, 주식 하강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경제가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되는 한 주식 조정 기간을 적당히 보고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금리와 세금에 가장 취약한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부동산 아니고서는 세금을 지금 뽑아낼 자산이 없습니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수요 측으로 보면 부동산, 수요 측으로 보면 기업 설비 투자가 감소합니다. 기업 설비 투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설비 투자는 감소, 지금까지보다는 그런 영향이 있고, 특히 이제 일반 개인의 아파트, 또 주거자산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등 이 공급이 확대 국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공급은 확대된다. 물론 기업용 수요, 또 개인 수요를 다 합쳤을 때 또 금리와 세금에 취약하다 부동산. 그렇다면 부동산은 판 뒤집기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취약한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돈 파는 가게에서 경제 변화 국면마다 적당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판은 달러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경제 전반 모든 투자 자산에 크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이 뒤집힌다는 것을 단순히 걱정하고 위기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반만 보는 것이다. 반대로 동시에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되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